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관절이 사실 움직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걸음을 걸을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라서 이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염증이 생기면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허리 가운데 아픈 분도 있지만 주로 그 옆쪽으로 해서 누워있을 때 여기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누울 때 고관절이 아픈 분들, 엉덩이 쪽, 골반 이런 데가 아픈 분들, 그게 여기 이제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만성 정맥 기관성 통증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위에 말한 거 더하기 이 정맥에 의해서 허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왔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 논문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아픈 거,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있는 거하고 정맥 질환이 심하냐 안 심하냐는 별로 관계가 없다.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 위주로 치료하는 병원과 제가 치료하는 거의 차이예요. 하지정맥류 위주로 치료하는 병원들은 하지정맥류가 심하냐 안 심하냐를 따지겠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심하면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지 심하지 않고 이거는 좀 약 먹으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스타킹 착용하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맥류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저는 관점이 좀 다르죠. 저는 디스크를 보는 사람이고 허리 아프고 그거에 의한 방사통, 통증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맥 질환의 중증도랑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정맥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중증도 사이와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맥 질환이 아주 심한데 통증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정맥 질환이 그렇게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하필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치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통증의 원인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은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통증하고 정맥 질환의 중증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게 분명 염증 반응하고는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 질환이 심하지 않아도 그게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일으킨다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아프냐? 정맥에 문제가 있는데 왜 아프냐? 여기 나오죠. 저산소증.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픈 거예요. 어디에? 특히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에 저산소증을 유발하면 그게 통증을 일으켜요. 밑에는 대충 설명을 드리면, 다리에서 피를 뽑고 산소 포화도를 재고요. 그분은 이제 30분 동안 서 있게 해요. 그리고 다시 피를 뽑아요. 그리고 재봤더니 다리에 아픈 부위에 산소가 부족하더라. 저산소증이 생기더라. 그게 염증을 유발해서 아픔을, 통증을 유발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논문입니다. 허리에 디스크와 연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방사통과 연관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정맥류는 다리에 잘 생기니까, 허리는 잘 안 생긴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자 보시면 작년 2021년 9월 29일 날 억셉트가 됐다고 나오죠.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해석을 해드리면, 방사통, 신경통이죠.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그다음에 방사통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런 방사통의 주된 원인이 정맥 때문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정맥의 울혈이다. 그러니까 정맥의 울혈에 의해서 신경통이 생기는 게 보니까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데, 실제로 봤더니 신경근병증, 그러니까 신경통이라는 얘기죠. 신경통은 주로 신경 주변에 있는 정맥 전체, 정맥 울혈에 의해서 그 신경이 부어서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어서 생긴다. 신경이 부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poorly shown by imaging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지라는 게 이제 MRI 얘기하는 거예요. MRI에서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MRI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맥 울혈에 의한 부종, 그러니까 신경이 퉁퉁 붓는 거죠. 신경이 붓는 게 통증의 원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꼭 허리뿐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골반, 엉치, 허벅지, 다리 같은 그쪽 신경 주변의 전체 울혈도 신경통을 유발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쵸. 좀 충격적이죠. 지금까지는 신경통이 생기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압박에 의하거나 화학적인 염증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논문은 그게 아니고 메인 메커니즘은 정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MRI 그냥 우리 흔히 찍는 허리 MRI에서는 안 보이고요. 이건 특수하게 촬영된 거예요. 척수 주변의 정맥을 MRI로 촬영했더니 이렇게 많이 얽혀 있어요. 이 가운데가 척수고요. 그 주변이 다 정맥이에요. 정맥이 척수를
그러니까 신경을 싹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감싸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이겁니다. 자, 여기 척추뼈예요. 우리 척추뼈고 요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 근데 요 디스크 앞쪽에도 정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척수관이죠.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가죠.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는 지금 전체가 얽혀 있고요. 이렇게 정맥이. 여기가 등이에요. 우리가 허리 아파하고 두들기는 그 등이에요. 여기는 배 쪽이고, 등까지 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변의 신경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여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만성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보기 좋게 그린 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척추뼈고 디스크가 있고 뒤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면 앞에 복부에서부터 신경관, 뒤쪽 요 사이를 통과해서 여기 이제 피부고 요 주변에 근육이 있겠죠. 그 주변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를 이제 눕혀서 그린 거고, 이건 단면으로 본 거고, 이건 뼈 안쪽까지도 정맥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흐르다가 딱 닫혀요. 그래야 순환이 되겠죠.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허리에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잖아요. 10초, 2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살짝 움직여 보세요. 예를 들어 허리를 이렇게 할 때 아팠어요. 이 부분을 누르고 허리를 숙이면 아픈 게 좀 덜해요.